검색 요정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꼬라지가 참 말이 아니죠. 4kg 정도 빠졌고요. 사는 게 힘드네요. 오늘은 호프스테데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국가 간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덜란드의 사회심리학자인 호프스테데라는 아저씨가 처음 만들어서 한 70년대 정도부터 뭐 여러가지 문화 차이 관련된 연구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광고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뭐 글로벌 광고를 할 때 로컬라이제이션이냐 아니면 뭐 그냥 하나의 전략으로 가는 글로벌 환약. 제가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캠페인을 상당히 많이 해왔어요. PM 레벨에서 관공서나 정부기관도 하고요, 일반 기업도 하고, B2B도 있고, 단순히 기업 홍보용 캠페인도 있고, 다양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차이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호프스테데 모델이 저의 환경에서는 그렇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현업에서 쓰느냐 마느냐 이전에 어떠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못 쓰는 사람과 알고 있는데 내 어떤 방향이 맞지 않아서, 환경이 맞지 않아서 쓰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프스테데 모델은 이 국가 간의 차이를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인데요. 권위와 계급 차이에 대한 어떤 우리의 태도,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권위 차이가 있는 파워 디스턴스라고 이제 원래는 항목이 되어 있는데, 파워 디스턴스가 높은 국가, 그러니까 권위와 계급과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크게 간극을 느끼고 행동을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제 계급의 분리가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디스턴스가 낮다라고 표현되는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직 내에서 어떤 권위의 차이라던가 계급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것들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일반화해서 얘기를 한다면 동양권, 특히 한국, 일본 같은 동북아 쪽에서는 파워 디스턴스가 더 크다,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더 낮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관점으로 또 바라봅니다. 개인이 우선시 되느냐, 집단이 우선시 되느냐는 것이죠. 이제 개인주의적인 국가에서는 이제 개인의 자유라던가 개인의 이익들이 더 우선시 되고요. 집단주의적인 국가는 당연히 집단, 국가, 사회, 이것들의 이익이 더 중시가 됩니다. 다음은 성별 역할인데요. 이 이론이 나온 지 이제 벌써 50년 됐죠. 지금도 이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맞는지 약간 조금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성별 역할입니다. 성별 역할은 어떻게 보면 성적인 고정관념? 그것들을 놓고 바라보는 건데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경쟁과 성공이 더 강조가 되고요. 여성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협력, 그리고 생활의 질,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 중심적인 사회로 이동을 하고 있다, 지금 과도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왜 지금 이런 말을 붙이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여성들은 경쟁과 성공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과연 여기에다가 남성과 여성을 집어넣는 게 적어도 지금의 사회 통념으로 아니면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가치관의 관점으로 맞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거나 이 모델에서는 성별 역할이라는 걸로 남성성 대 여성성,
이걸로 사회를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불확실성 회피인데요. 불확실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높은 불확실성 회피가 있는 국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안전 그리고 규칙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더 중요시 됩니다. 사실 규칙과 규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낮은 불확실성 회피가 있는 국가는 이제 변화,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시간 관련된 건데요. 이제 단시간 지향적이냐 아니면 장기 지향적이냐 이거인데요. 단시간 지향적인 문화에서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장시간 지향 국가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던가 지속성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어떤 문화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이 5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 이 나라는 이래라고 딱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고 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 관점으로 보는 게 현대에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호프스테드 모델 같은 경우는요, 이제 비즈니스나 광고 쪽에서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됐던 게 그 나라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또는 조직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문화 간 비교 연구에도 사용이 되지만 현실의 영역에서는 비즈니스, 특히 HR 파트 그리고 광고 커뮤니케이션 또는 PR 파트 이쪽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실 이 연구 처음에 호프스테드가 이걸 연구한 것 자체가요, IBM에서 IBM의 글로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이제 IBM 내에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이 다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환경, 특히 HR 환경, 인사 쪽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었습니다. 근데 이 호프스테드 모델에 대한 비판도 존재를 합니다. 모든 이론과 모델이 마찬가지지만 첫째는 이제 다양성을 무시하는 거죠. 아시아 국가다, 파워 디스턴스가 높다 낮다, 그 안에서도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는 상당히 다르고요. 동북아시아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파워 디스턴스가 너네는 낮아 하고서 한국, 일본, 중국 또는 아시아 국가들을 다 같은 전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냐?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이 문화를 조금 너무 크게 보고 국가 간의 차이를 단순화하고 일반화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그 문화 내에서도, 한 국가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문화 층위가 존재를 하고요. 또 그 안에서도 서브 조직이나 개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다양성이 있는데, 뭐 세대 간에도 차이가 있죠. 뭐 저희 같은 X세대와 요즘 얘기가 나오는 MZ세대 분명히 다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차원만으로 어떤 문화를 설명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너무 오래됐어요. 특히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국가 간의 차이의 갭이 굉장히 이제 작아지고 국가 간에 공유하는 정서와 가치도 상당히 많아지고, 옛날에 비해서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서양이라고 부르는, 서구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한테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들한테서 더 약하게 나타나고, 뭐 이런 면들도 있는데, 이런 시대적 변화 고려하지 않았고 이게 아직도 수정되지 않은 채 많이 인용이 되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IBM 직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샘플링 편향이죠. IBM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거를 그 나라들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느냐, 다양한 직업이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잘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프스테드 모델이 5가지 차원으로 문화를 정의를 했는데요. 사실 문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간과되어 있습니다. 이 호프스테드 모델은 점수화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점수화해서 보여지는데, 사실 점수라는 게 그렇죠. 55보다 58은 절대적으로 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 이렇게 점수화해서 보여준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맞느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글로벌 캠페인에 제한 같은 거를 넣으실 때는 대행사분들께서는 이렇게 호프스테드 모델에서 각 나라 간의 차이를 한번 뽑아 보시고 여기에 맞게 전략을 한번 전달을 해 보시는 것도 최소한 PT 레벨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운영하는 캠페인에서는 거의 이런 식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진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의 성과 요인을 분석을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크리에이티브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무시 못할 거 하나가 리소스라는 부분이에요. 에이전시가 됐든 광고주가 됐든 어쨌든 운영 사이드에서의 리소스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억을 쓰는 광고주가 있다고 치면 대행사의 수익은 작게는 한 1,000만 원부터 많게는 2,000만 원, 정말 해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될 텐데, 반 딱 잘라서 1,500만 원을 본다고 해볼게요. 1,500만 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느냐, 인력도 리소스라고 우리가 부르니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 각 로컬을 다 분석하고 각 번역을 해가지고 카피라이팅도 그냥 한 날을 써서 다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들은 이걸 강조하고 어느 나라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작성을 하고 번역을 하고 크리에이티브도 따로 만들고, 진짜 성과를 보려면 랜딩 페이지도 각 나라별로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맞게 다 만들고, 이게 이상적이긴 하겠죠. 모든 캠페인에서 각 단위 레벨마다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 최적화를 하는 게 이상적이긴 한데, 과연 그만한 리소스를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어쨌든 비즈니스니까요.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리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크게는 돈이죠. 에이전시가 그걸 다 서포트한다고 치면 에이전시는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할 텐데, 그럼 클라이언트가 과연 그만큼을 지불할 수 있는 재무적인 리소스가 감당이 되느냐,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관리 차원에서의 리소스도 무시 못하죠. 10개국을 하는데 10개 나라를 다 다른 방식으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이제 글로벌 에이전시가 하나 있고 각 로컬에서 로컬 레벨의 에이전시가 수행을 하는 이런 굉장히 큰 캠페인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만, 보통은 글로벌 캠페인을 할 때 솔직히 연 10억? 20억? 이 정도 레벨에서는 거의 그냥 헤드쿼터에서 하나의 에이전시가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미디어 파트에서 로컬 미디어들만 이제 현지하고 따로 컨택을 하고 거의 다 그냥 하나의 에이전시가 수행하거나 끼케야 그 밑에 서브를 조금 이제 두는 정도인데, 모든 걸 다 다르게 가져갔을 경우에는 뭐 성과를 통합해서 이렇게 한눈에 조망하고 어느 나라를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관리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프로젝트도 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북경이나 싱가포르에서 매니징을 하고 아시아 5개국이 완전히 다른 거의 독립적인 전략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헤드쿼터 쪽에서 매니징이 잘 안됩니다. 그냥 뭐 총괄로 모아가지고 각 나라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고 어디는 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 건지 갖고 와, 이런 진짜 말 그대로 프로세스 매니징만 하지 상위에서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성과 자체를 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꼼꼼하게 잘 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리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잘하는 거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하다못해 뭐 관광공사 캠페인 80억 100억짜리를 할 때도 저희가 그렇다고 로컬 개념을 아예 안 두는 건 아니에요. 로컬의 미디어 환경이라던가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은 보지만, 이렇게 문화와 수용자의 측면에서 각 나라를 분류하고 그 나라에 맞는 크리에이티브 모델이나 메시지 모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개별 적용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제한 레벨 같은 걸 할 때 좀 내가 있어 보이고 싶거나, 그것도 제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있어 보인다는 거. 우리가 그냥 내 머릿속에 개똥 철학이 아니라
이런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이런 전략적 어프로치를 하고 있어, 이런 거를 어필하고 싶으실 때는 호프스테데 모델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제안을 드리자면, 전략과 시장 분석은 로컬별로 디테일하게 하시되 실행에서는 로컬별로 넘어가는 건 최소화를 하세요. 예전에 글로벌 캠페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뭐 마케팅 사이드지만 저 같은 미디어 파트가 아니라 직접 상품을 개발해서 유통을 시키는 파트라면은 뭐 이런 문화적 차이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도 있겠네요. 검색요정이었습니다.